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침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거나 일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선사할 흥미로운 가족 이야기와 마음 따뜻해지는 이로토회리와들을 공유합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외로운 시어머니와 불행한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미 끝나 있었던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누군가의 부재는 처음엔 소음처럼 느껴진다. 익숙하지 않은 정적이 귀를 찌르고 그 다음엔 공기가 달라진다. 숨을 쉬는 방식조차 바뀐다.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그 선택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다. 그 집은 오래되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나무 계단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삐걱거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살아있었지만 이미 그 집에는 혼자였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찾아왔다. 위로의 말은 정해진 순서처럼 반복되었고 그 말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남은 건 말하지 못한 질문뿐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원하지 않는 질문. 그래서 나는 늘 고개만 끄덕였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전기 주전자를 올려두고 2개의 컵 중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었다.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사라져도.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사위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는 나이였다. 그가 다시 집에 머물기 시작한 건 딸이 도시로 옮겨간 뒤였다. 딸은 짐을 싸며 말했다.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설명도 감정도 없었다. 늘 그랬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사위는 말이 더 없었다. 짐을 옮기고 신발을 벗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게 전부였다. 불편하면 말해.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편하지 않다는 말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더 오래 남았다. 그는 낮에는 집에 거의 없었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저녁 식탁에는 늘 2사람만 앉아 있었다. 마주 앉아도 시선은 종종 엇갈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던 날을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어머니. 그 호칭은 벽처럼 느껴졌다. 너무 정확해서 그래서 더 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집이 생각보다 춥네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보일러는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고 나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부터 이불을 하나 더 꺼내 놓았다. 그가 그것을 덮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비가 많아 봐왔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텔레비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젖은 신발을 벗고 현관에 서 있었다. 수건 있어? 나는 욕실에서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손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 순간을 기억하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잊으려 한 적도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차 소리가 들리는 시간, 문이 열리는 각도, 신발을 벗는 속도.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역시 변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신문을 넘기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없이 차를 한 잔 더 마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딸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그의 결혼에 대해서도. 하지만 어떤 날은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방 안에 가득 찬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는 그날 밤 불을 끄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잠들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인사는 변함없었지만 그 사이에 남는 여백이 달라졌다. 말하지 않은 시간이 늘어날수록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나는 그가 두고 간 물건들을 자주 발견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소파 옆에 벗어둔 재킷, 싱크대 옆에 말려두지 않은 컵 하나. 그건 정리되지 않은 삶의 흔적 같았다. 누군가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사람의 흔적. 딸은 전화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오래된 규칙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계단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문을 닫아야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나왔다. 서로를 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어디 나가세요? 그 질문은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곧바로 알 수 없었다. 아니요. 그냥요. 그는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문장은 집안에 남아 천천히 식어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장을 봤다. 필요한 것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카트는 예상보다 빨리 차올랐다. 그는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았고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서. 그가 말했다. 혼자 드시기엔 많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고 나는 그 움직임을 피하지 않았다. 어깨가 닿았다. 그 이상은 없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감기에 걸렸다. 기침 소리가 밤새 벽을 타고 넘어왔다. 나는 물을 끓였고 약을 꺼냈다. 문 앞에 놓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는 멈춰섰다. 그 호칭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간을 서 있었다.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이상하게도 안도와 함께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나는 그가 집에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첫 번째 균열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생활의 결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저녁을 미루는 날이 많아졌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식탁을 먼저 치우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는 이유 없이 귀가 시간을 바꾸었다. 늦어질 때도 있었고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그 변화에는 설명이 없었다. 설명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신경 쓰였다. 어느 날은 그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장면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재미없으면 꺼도 돼.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리모컨을 들지는 않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손을 자주 씻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차렸다. 돌아오자마자 식사 전후 아무 이유 없어 보일 때도 물소리가 길어질수록 나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다.
묻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듯이. 그날 밤 정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찾았다. 계단에서 그와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는 나이도 관계도 희미해졌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다.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너무 가까웠다. 응.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이어졌다. 촛불을 켜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표정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았다. 피곤해 보였고 말라 있었고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방에 들어가요? 내 말은 권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더 줄였다. 그러나 침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가 웃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웃지 않는 얼굴을 매일 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술 냄새는 문을 열기도 전에 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벗다가 균형을 잃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손목이 닿았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그는 잠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상황에 비해 너무 정중했다. 나는 손을 놓았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너무 좁다고 느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아침에는 시간이 어긋났고 밤에는 불이 일찍 꺼졌다. 그러나 집은 우리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밀어 넣었다. 비가 멈추지 않던 날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오래된 집은 결국 오래 보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는 사다리를 꺼냈고 나는 양동이를 받쳤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조심하세요. 내 말은 그의 등을 향해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다리가 삐걱거릴 때마다 나는 숨을 고르게 쉬었다. 떨어질까 봐서가 아니라 그의 발소리가 너무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이 멈췄을 때 그는 내려왔다. 얼굴에 묻은 먼지를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집에 대한 것인지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갑자기 정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숨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한 발 물러섰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불, 찾을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촛불이 넘어졌다. 작은 불꽃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그가 놓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눈을 감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빛이 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떤 경계 앞에서 멈춰서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었다. 그가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그래서 더 정확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불은 오래 꺼지지 않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전혀 달랐다. 이미 선을 밟은 뒤에 조용함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남았다.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에 더 일찍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전보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소리를 굳이 듣지 않으려 했다. 컵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는 일이 잦아졌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뒤늦게 따라왔다. 그의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걸음을 늦췄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아무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주치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사소한 것들이 달라졌다. 그는 소금을 더 넣었고 나는 국을 덜 끓였다. 서로의 변화를 서로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어느 오후 우편함에 이혼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받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두고 오래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내 말은 위로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가장 불안한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자주 느꼈다. 실제로 누가 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당기고 불을 조금 더 어둡게 했다. 그는 집안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전화 통화는 항상 밖에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는 척하며 서로를 더 깊이 가두고 있었다. 밤이 되면 집은 더 작아졌다. 벽은 가까워졌고 공기는 무거워졌다. 나는 잠들기 전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없었다. 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 집처럼 조용해지고 있었다. 서류는 결국 식탁 위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봉투를 밀어놓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서로를 마주보는 구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정했어. 그의 말은 담담했다. 그러나 담담함은 이미 여러 번 연습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더 말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주는 쪽이었다. 아니, 그녀는 이 집으로 오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이 안도인지 공포인지는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집안을 훑었다. 변한 것은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이미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것 같았지만 실은 집을 향한 것이었다. 응. 짧은 대답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위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음으로써 보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식사는 필요 이상으로 조용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그는 젓가락을 놓았다 들었다. 당분간은 각자 정리하는 게 좋겠어. 그녀의 말은 결정이었다. 설명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은 끝을 확인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졌을 때 집은 다시 우리 둘만 남겼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만. 아주 정확히 골랐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손을 가만히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의 말은 결심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붙지 않은 문장이 더 많았다. 알아. 나는 그 말만 했다. 더 말하면 붙잡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말란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집을 나섰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집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비어있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돌아왔다. 짐은 없었고 표정만 달라져 있었다. 다 끝났어요. 그 말은 해방처럼 들렸고 동시에 새로운 감금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함께 살자는 말도 떠나자는 말도 없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걷는 날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을 뿐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조금씩 이동했다. 이웃이 바뀌고 길의 이름이 바뀌고 집의 크기가 달라졌다.
나는 작은 꽃가게를 열었다. 화려하지 않은 꽃들만 놓았다. 오래 피지 않지만 향이 남는 종류들. 그는 안정적인 일을 구했다. 더 이상 늦게 들어오지 않았고 이유 없는 침묵도 줄어들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도 많았다. 밖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안에서는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는 말없이 우산을 들고 앞에 섰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어깨는 닿지 않았다. 닿지 않도록 의식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두었다. 누군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공기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설명이 필요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도 꽃과 다르지 않다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도 너무 적게 받아도 결국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문을 여는 소리는 늘 같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은 매번 달랐다. 가끔 이 집에 오기 전의 삶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 꿈이 행복이었는지 고통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같은 꽃을 다시 정리했다. 이전에 버렸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에 담갔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처음과 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집의 불은 그날도 꺼지지 않았다.